아무튼 이래서 윤석열 관련한 이제 여러 가지 비리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47억 특활비 얘기가 나와요. 11만 원 한우 법인카드하고는 다른 규모죠. 147억. 네. 네. 그래서 이 특활비에 대해서 윤석열은 검증이 끝났다고 합니다만 검증 내용을 보면 검증이 끝난 게 아니랍니다. 자, 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네, 김승원 의원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윤 후보의 검찰총장 시절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 일부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검찰 특활비 배정 현황 자료를 공개하면서 윤 후보가 총장으로 재임 당시 특활비로 약 147억 원을 현금으로 썼다는 계산이 나왔다면서 보다 못해 시민단체가 그 내역을 공개해달라고 법원에 정보 공개 청구를 했고 시민단체가 거의 승소를 했다고 설명했다. 근데 이렇게 그 147억은 맞거든요. 현금이 계산을 이렇게 해보면. 근데 박범계 장관도 인정을 했어요. 147억이라고. 문제는 이 시민단체가 이거 공개를 하라고 하니까 지금 재판까지 갔잖아요. 근데 이겼어, 시민단체가. 근데 항소를 합니다. 항소. 네. 그래서 아직 공개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근데 이게 기사에 따르면 박범계 장관의 지시로 항소를 한 거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박범계 장관이 될 때 껄쩍지근하다고 얘기했었지. 근데 지켜보겠다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씨발. 이씨 뭔 책을 잡혀갖고 그러는지 모르겠으나 어찌됐거나 인사가 만사라고는 하는데 참 힘드네요. 아니 왜냐면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 혼자 결정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추천을 그런 것들밖에 안 안 올려주면 올려주면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너무 조국 장관님 같은 사람이 너무 소수야. 너무 소수야.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고 그래서 거기서 골라봤자 비슷한 놈들이라는 비슷한 거잖아요. 놈들. 네, 그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인력풀을 다양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부채 없는 정치인이 집권을 해야 됩니다. 계파에 휘둘려가지고 이 민주당 안에 있는 이 계파 정치가 결국은 계속해서 우리 민주주의 실천을 막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추미애 장관이 자기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냐면 특활비 감찰을 자기 지시를 했대요. 근데 당시에 윤석열 대검이 반발하면서 조사에도 전혀 응하지 않았고 증빙 서류도 안 냈다. 그리고 지금 외론들하고 이낙연하고 힘 합쳐가지고 추미애 전 장관님 공격하고 있더라고요. 난 요즘 추 장관님이 하는 말마다 추미애가 진짜 옳다 옳았다가 증명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 특활비 문제는 전 장관이니까 추미애 장관 때부터 얘기가 있었다는 건데 이걸 지금까지 까뭉개고 온 거고 네. 보다 못한 시민단체가 소송까지 했는데도 계속 가고 있다는 건데 자 이거 우리 세금이에요, 이거. 이게 대한민국에서 이게 지금 기관장도 아니고 그냥 검찰 이게 차관급 대우를 받는 장관도 아니야. 장관 밑에 있는 거이기 때문에 차관급 대우를 받는 임명직 공무원이 2년도 안 되는 시기 동안 147억을 영수증 처리 없이 현금으로 처리하고 감사를 안 받고 있어요. 근데 어디에 쓰는 147억을 이렇게 쓰지? 현금으로? 펑펑? 거의 얘가 일을 와. 길게 잡아서 한 500일을 해줬다고 보고 와. 하루에 거의 이 300만 원씩을 매일 술 먹고 다녀야 이게 가능한 정도의 금액이거든요. 실제 그렇게 썼을 수도 있죠. 그렇지. 그렇게 쓰고도 남겠지. 지금 뭐 술 마시는 거 보면. 그랬으면 윤석열 단골집은 지금 빌딩 올렸을 거예요. 아니 매일 이제 99만 원 세트를 먹어야 되니까. 아니 이게 99만 원 세트라고 하더라도 하긴 사람이 많으면 사람이 많으면 그냥 1000만 원 훅 넘어가거든요. 아 진짜 이 돈을 어떻게 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검찰의 업무를 통해서 써야 될 거고 이게 혼자 먹으면 이렇게 못 먹어요. 지가 아무리 하루에 폭탄주를 100잔을 마신다 그래도 이만큼은 못 먹는다고. 그리고 특활비는 현금으로 썼을 가능성이 높은데 관행적으로 그래도 이 국고에 있는 돈이니까 사용 기록은 남겨야 되거든요. 이게 있을 거라고. 아니 최소한 누구한테 송금을 해줬거나 어떻게 썼는지 언제 인출을 어떻게 했는지는 나오겠죠. 근데 그 당시부터 언제 문제가 있었냐면
조국 장관 관련해서 갑자기 이제 전국의 검사들을 150명을 동원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 얘네들 수사비 쓰는 데가 한 50억 정도 든다 그랬어요. 아. 그걸 자기가 선결제 갖고 특활비로 쓰겠다 그래갖고 이게 과연 권한 안에 있는 일이냐 뭐 이게 때문에 문제가 됐던 적이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용병들을 모아다가 조국 장관 터는 과정 중에서 조국 장관만 털었나? 온 그러니까 집안을 다 털었지. 온 그 집안 다 집안을? 털고 이 무리한 수사를 하는 과정 중에서 거기에다가 돈을 다 찔러 넣어준 거예요. 사실 뇌물을 받은 거지 걔들이. 수당을 받고 일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전국 지원들을 돌아다니면서 직원들 경력금 준답시고 뭐하고 하면서 돈 펑펑 뿌리면서 인심 얻고 인맥 다진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세금으로 잘 썼네. 정말 쌈짓돈 후련하게 쓴 겁니다. 이 정도 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뭐 검증이 끝났다고 얘기하는데 이 오마이뉴스 기사에 따르면은 대체로 거짓이다. 특활비 문제는 뭐 검증을 거친 게 없습니다. 예. 거쳐도 검증을 한다고 해도 뭐 이렇게 얼마씩 배정하는지만 보여줬고 검찰청별로 원자료하고 사용처는 또 안 보여줬어. 아니 전혀 검증이 안 됐어. 이재명 지사는 1,300만 도민의 도정을 관리하면서 그 전체적으로 쓴 돈이 12억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걸 갖다가 또 일일이 전부 다 영수증 까고 뭐가 있니 없니 법카 까고 지금 이 난리를 치다가 최근에 11만 원 찾아낸 거 아닙니까? 샌드위치 30개 그거 누가 먹었냐 그러고. 아니 회의하는 사람이 없지. 그러면 이재명 지사 30개를 그걸 먹겠어? 이재명 지사 나경원이 하루에 5천만 원씩 기름 넣게? 4천만 원 아닌가? 5천만 원 두 번 넣었어. 도대체 차가 얼마나 크면 그 정도면 진짜 아유 무슨 그냥 카드 깡이지 무슨. 로버트 태권브이도 기름 넣겠다 진짜 그 정도면 로버트 태권브이 타고 다니겠다. 아무튼 이와 같은 엉망진창인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특활비 이재명 지사 전반적으로 전부 재조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나라 돈을 쓰면서 지 맘대로 쓰는 권한이 어딨어요. 그리고 이미 시민단체가 공개하라고 해가지고 이겼거든요. 한 번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긴 거를 계속 몰아붙여가지고 끝까지 이겨가지고 무조건 공개하게 해야 됩니다. 나 항소하러 그 박범계는 장관과 뭐야 도대체? 저기요 박범계 장관님 아, 무슨 약점이 잡혔는지 따위는 우리는 궁금하지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당신도 이제 끝이야. 정치 생명. 우리가 끝까지 물고 늘어질 거야. 지금 윤석열한테 혹시라도 가능성을 가지고 한 번이라도 줄을 댔던 여야의 모든 정치인들은 연결고리가 나오면 다 무조건, 끝이야. 니들 다 무조건 끝이야. 정치 생명, 공직 생명을 끊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끝까지 송작가 TV가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우리 11만밖에 안 되지만 계속 물고 늘어질 거예요. 대신 이제 윤석열의 당선되면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아니 난 들어가도 상관없어. 씨발. 야 잡아 쳐넣어. 넣어봐. 넣을 수 있으면은. 뭐 우리 야 차라리 야 죽여도 돼. 이제가 그렇지. 왜? 아 죽여. 이러다 우리 다 죽어. 아 씨발. 아 차가 쳐넣어봐. 한번 넣을 수 있으면 한번 넣어봐라. 네. 죽여. 아주. 네. 저는 어제 경찰 조사를 갔다 왔기 때문에 아니,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나 다음 주에 가는데 겁이 나. 겁이 나네. 겁먹지 마 씨. 아 나 이거 이러는 거야 현장에서 진짜. 바로 구치소로 끌려갈 것 같아 지금. 아니 그 경찰분이 덩치가 되게 좋으시더라고. 저한테 그 얘기를. 굉장히 친절하셨어요 그 경찰분이. 아, 친절하긴 합니다. 네, 굉장히 친절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네. 소회를 밝히시더라고요. 근래 몇 년간 이렇게 말씀 잘하시는 분을 처음 만났습니다. 이러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미끼야. 나를 불러들이기 위한 미끼. 낚는 건가? 자, 윤석열의 망언은 시대를 초월하는 망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어제 또 핫했죠. 네, 이것도 핫했는데요. 자, 무슨 얘기인지 한겨레 기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어제 교육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고등학교를 기술고와 예술고, 과학고 등으로 나눠야 한다. 아니 이분은 어느 시대 사람이야 도대체? 조금 있다가 윤석열이 이거 노빈에도 협파하게 생겼어. 왜 해방이 야, 우리 치웠다. 이제 신문제 타파되는 세상이 오는 거야. 윤석열 덕분에. 와. 아니, 이게 아니. 언제, 이게 분리된 게 언제야? 내가 학교 다닐 때도 예술고 과학고 다 있었어요. 내도- 나 때도 있었어. 내 동생이 내고 나왔다.
얘는 도대체 진짜 이거 어디 뭐냐? 내가 그래서 자꾸 그 생각을 해봤어. 아, 원래 미치겠다. 한 20살 때까지 윤석열은 푸틴처럼 어디서 죽고 죽었어? 일본에서 교육받은 도플갱어가 와갖고 지금 윤석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진짜. 아니 이거는 와. 진짜 한 30년 전부터 이게 돼 있던 건데 와, 이거는- 지금 이걸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좀 나눠야 되겠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건 외국인 아니면 이게 외국인도 이런 식의 실수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 충격적이야. 아, 진짜. 이거는- 이분 개그 욕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음모론을 넣어보자면 어. 구술을 하다가 윤석열은 어느 날 어. 자신의 어떤 그 신체적 한계 응? 이런 그 부동시라든지 부동시. 코스로 때리는 아빠 이런 데 대한 어. 그 정신적 좌절로 인해서 어. 잘못된 길을 간 거야. 잘못된? 어. 뭐죠? 그러니까 스스로의 생을 마감한 거고 네. 그때 이제 일제를 좋아하시던 윤석열의 부친이 자신이 마음에 드는 윤석열을 닮은 일본의 어떤 한 젊은이를 데려다가 아들의 자리에다가 그대로 바꿔치기를 한 거지. 그래서 이 청년이 이제 구수 끝에 합격을 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단 눈이 좋아. 그래서 검사를 해봤는데 분명히 다 의사가 검사를 했는데 부동시였던 눈이 멀쩡해진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검사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일본 그 무속하고 연관이 있는 땡중을 하나 만나가지고 헐. 일종의 마인드 컨트롤을 받은 거지. 아, 그래서 윤석열은 30대 때쯤에 도플갱어로 사람이 바뀌지 않았나. 그래서 이 한국의 교육이라든지 기본적인 어떤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야. 일본 사람이라. 아니면 또 술 마시고 갔나? 응? 술 주정했나? 아니 보니까 그 진짜 중학생이죠 고등학생이 여학생하고 이렇게 같이 대담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여학생의 표정이 순식간에 멘탈이. 오이씨 이 할아버지 뭐야 딱 그 표정인 거야. 할아버지 뭐야? 이게 유튜브 채널 공부한 찡천재 여기에 나가서 한 망언입니다. 참, 기술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를 나눠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와. 도대체 이 사람은 공약이라는 게 있는 걸까? 과연? 이제 기술고, 예고, 과학고로 나누자는 교육개혁은 정말 혁신이네요. 80년대로 회귀하는 혁신. 이라고 저는 이제 댓글로 윤석열 올라왔습니다. 씨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정부의 동사무소를 압수수색해가지고 노비 문서를 전부 불태우고 네. 기존에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노비 생활에서 구해주면서 150만 원짜리에 120시간 노동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노예로 정착을 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장기영님께서 제가 58세인데요. 저 때도 다 있었습니다. 개족 같은 새끼 도리도리. 근데 이제 욕이 욕 같지가 않아요, 이제는. 네. 김만배도 하는데 뭐. 이게 한 번으로 될 문제가 아니야, 종이. 아무튼 이렇게 뭐 자기 특활비, 그다음에 김건희 씨 관련된 소식 이런 게 다 지금 적폐청산 수사하겠다고 다 뭉쳐버렸어.